탄젠트 3도 30 올라가네. 이제 나중에 이거 등차 수열이라 그래서 조금 배울 거예요. 고2 때 가서도 이런 형태가 9도. 근데 얘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 했다는 거. 탄젠트 84도, 탄젠트 87도. 됐죠? 그럼 짝꿍이 이거죠. 87하고 3 더하면 얼마? 90이니까. 그 다음에 84하고 얘 6 더하면요 90이니까. 그럼 얘 어떻게 한 거야?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꿔? 탄젠트 얘는 2분의 파이 90도에서 3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파이가 파이로 할 건데 요 숫자가 어쨌든 일치하게 바꾸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가장 키포인트. 그러면 얘는요 우리 변환 공식에서 2분의 파이 변환 공식에서 탄젠트는 뭐로? 역수로 나오잖아. 얘를 지우고 탄젠트 3도 역수로 나오고 부호계죠. 1, 3명이니까 탄젠트 플러스겠죠. 그러면 너를 곱하면 얼마예요? 역수관계니까 1이 되겠네. 그러면 얘하고 얘도 84하고 6 더하면 90이니까 역시 1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얘 쌍이 몇 개 나오나 보자. 쌍이. 그러면 3하고 87이니까 얘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몇 개 있는 거야? 이거 틀면 되죠. 1부터 90까지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30개 있죠. 맞죠? 그러면 1부터 90까지 3의 배수인 제일 작은 게 누구야? 3. 제일 큰 건 누군데? 90, 요게 그 앞에는 87 이렇게 있겠네. 맞아? 그럼 얘는 87로 끝났으니까 3부터 90이라 하면은 30개인데 얘는 29개 있네. 29개 있었네. 그렇게 개수도 중요해. 29개. 그러면 얘는 어떻게? 28개가 쌍을 이룰 거고 좀 혼자 있는 애가 1개 남았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럼 얘는 14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개 있는 애를 일단 찾아봐야 되겠네. 그럼 얘는 한 쌍이 1이니까 그 14쌍도 역시 1이 될 거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애가 요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걔가 누구야? 탄젠트 45도가 가운데 있겠죠. 그렇지? 왜? 45하고 45를 더해야지 90이 나오는데 45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쌍이 총 14쌍이 요만큼이 1이 나온 거고 얘는 탄젠트 45도는요. 단독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얘도 하필이면 1이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 1이 된다는 문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늘 메인으로 갈게. 오늘 메인이에요. 86번이 오늘 메인이에요. 86번 도전할게요. 이거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86번. 이거 한 3번밖에 안 남았어. 이쪽도 끝나요. 가서 본 적 있을 거야. 어떻게 했더라? 얘는 싸싸를 다 맞추던가 코코를 다 맞추기로 했죠. 그래서 제일 많은 변환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 제곱으로 또는 코를 1 마이너스 사 제곱으로 바꿔주기로 했죠. 얘는 요 정도에서만 생각하고 다음 문제에서 한번 실력좀 발휘할게. 공식 정리할게요. 사 제곱하고 코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여기서 나온 게 사 제곱은 1마 코 제곱으로 언제든지 사를 코 쪽으로 바꿀 수 있고 코 제곱은 1마 사 제곱으로 코를 사 제곱으로 사 계열로 언제든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를 지우고 뭘로 바꿨어야 돼? 1마 코 제곱으로 바꿔야지만 코코로 이렇게 라인이 완성되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할게요. 나름대로 코사인 달리는 게 2차식이 있었고 1차식 코사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가 없어지네. 그럼 얘 뭐 하는 거다? 치환했었죠.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가장 중요했던 건 코사인 x 태어날 때부터 최소값 1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최대값 1을 가는 거였죠. 그래서 나는 싹코 별로 안 싫어해. 나는 싫어해. 그래서 이렇게 나는 x나 t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이 문제 끝난 거죠. 요것만 보고 다른 건 절대 보면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흐름 보셔봐. 얘요. 왠지 제곱, 왠지 1차 이런 건 뭐야? 2차함수의 최대 최소로 끝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싸싸로다 맞추던가 코코로 맞춰야 되는데 제곱 계열을 변환시키면 돼요. 싸제곱은 1만 코제곱으로 코제곱은 1만 싸제곱으로 그러면 싸싸랑 코코로 만들었고 뭘로 들어간 거야? 치환법으로 들어간 거야. 코사인을 t로 치환한다면 예쁜 아주 x가 t로 바뀌긴 했지만 예쁜 이차함수 나왔고요. 대신 t의 범위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 코사인을 태어날 때부터 마일부터 1 사이로 태어나기로 약속했어. 그러면 딴 거 현혹되지 않고 요것만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죠. 얘는 윗볼이 될 거고요. 마치제곱 봤으나 대칭축 구하셔야 되는데 공식 뭐라고? 마이너스 2의 분의 b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얘는 1이네. t는 1이네. 그런데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죠? 마일부터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왼쪽에 있겠네. 1은 공교롭게도 대칭축하고 겹쳤네요. 여기서 최대값 나올 거고 최소값 나오시겠네. 대체 이 문제는 하나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최대값만 물어봤네요. 그럼 t가 1일 때 마 1 플러스 2 뭐하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럼 최대값은 1이 나왔고요. 그런데 t는 내가 먼저 설정했으니까 그럼 t가 1일 때 x는 무엇일까? 얘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아까 t의 정체가 뭐였어? t가 코사인이었죠? 얘가 코사인이었구나. 그게 1이 되는 그때에 얘가 몇 파일까 생각하시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코사인 그래프를 조금 고르게 좋다 그랬죠? 코사인이 1이 되는 거는 얘가 1이죠. 0하고 2파이 둘 중에 하나다. 0하고 2파이 둘 중에 하나인데 범위에서 아마 준 것 같아. 0은 빼라. 그렇지. 0은 빼라고 나왔네. 0은 빼고 2파이는 집어넣어라. 그러면 t가 1일 때는 우리가 놓은 문자니까 안 물어볼 건데 그때 x가 물어보니까 x는 2파이에서 최대값 1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둘이 곱하니까 2파이 정답번호 4번에 되겠네. 아이들은 감이 잡혀?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91번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하죠. 91번.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순수한 게 그냥 최대 최소 2차 함수로 변환해갖고 최대 최소로 그냥 가버렸네. 지성 손가락 아직 안 났어요. 풀림 줘. 확실히 나왔어? 손가락. 이쪽 잘하네. 아니 손가락. 좀 잘 방향은 잘 맞게 가고 있어? 이거 순간적으로 삐끗했네. 오다. 미안하다. 잘못 봤다. 정답. 무지하게 잘못 봤어. 정답. 민식이도 정답. 석균이 나왔어? 네. 이해는 다 아까 설명? 네. 왜 너 똑같이 하는 거야? 가보자. 어떻게 하자고요? 항상 코 하나, 싸 하나 이렇게 줍니다. 그럼 제곱에를 바꾸라고. 이건 외우는 거야. 공식이니까 외워야 돼. 코제곱을 1만 싸제곱으로 혹은 싸제곱을 1만 코제곱으로 이건 외우는 거니까 외우셔야 돼. 그러면 싸제곱, 싸 숫자 이렇게 나왔네. 뭐 한다고요? 치환한다고. 그러면 쟤보다 훨씬 예쁜 스타일의 2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대신 t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됐지?
그러면 얘는 앞버릴 거고 대칭적 구하는 공식 우리 친구 너무나 잘하는 공식 있을 테니까 집어넣으시면 될 거고 이 A니까 8이고 마사니까 핵의 2분의 1 잡았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저 왼쪽에 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은 여기 살짝 오른쪽에 있겠네. 1 그러면 요 라인으로 갈 건데 최대값은요 여기서 나오고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막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최대값은 막 1 집어넣으면 4 + 4 + 3이니까 얘는 11 나올 거고 최소값은 힘들지만 지금 2분의 1 집어넣어야 되겠다. 2분의 1 집어넣어야 되겠네.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마사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3에 1마 2 마사 얘는 마사 얘는 마사입니다. 정답은요 곱하면 마이너스 44 이렇게 되겠는데 더하면 잘못 나왔어요. 플러스 하려고. 뭐 잘못 나왔어? 이거 잘못 나왔어요? 마이너스 1 마삼이 가지고보다 변수를 걸렸죠. 얘는 5가 되겠다. 그러면 5하고 마사니까 더하면 1이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책이 없는 건데 한번 이거는 별도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x가 0과 2파이일 때 방정식을 할 건데 sin x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그때 x 값이 뭐예요? 라는 문제와 똑같은 범위 안에서 0과 2파일 때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그때 x가 뭐예요? 라고 한번 그 페이지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제 실력과. 제 문제의 끝이야. 끝이야 그냥. 범위는 0과 2파이 노말을 줬고요. 그 다음에 sin x하고 2분의 1을 같게 되게 하는 그때 x가 뭐니? 물어봤어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같게 되는 x가 뭐니? 물어봤어요. 가요. 저거 몇 명이나 풀까? x가 구하는 거야. 근 구하는 거야. 해 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 개예요? 뭐 여기 몇 개 나와요? 한 두세 개 정도만 나올 거예요. 두세 개 정도만. 보통 한 2개씩 나올 거예요. 어떻게 있더라? 어떻게 있더라? 가장 상관함수에서 잘 주는 범위 0과 2파이 그 범위 내에서 저걸 삼각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sin x하고 2분의 1하고 같게 되는 그때 x값. 저 x에다 뭘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니 저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 그걸 물어보는 문제죠. 머릿속으로 뭘 나왔다 지금. 아니 감이 와요 알아요? 와요 탐 나왔어요? 와 그러면 아이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를 첫 번째로 정답이 두 개 있거든요. 뭐야? 30이랑 110 도.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요? 200도? 네. 200도랑 290. 290도. 일단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답은요. 호두각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60도짜리보다도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일단 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얘는 사인 그래프를 정밀하게 그리셔야 돼. 정밀하게 그리셔야 돼. 범위는 늘 나오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얘를 뭐 하는 얘기야? sin x하고 아니면 코사인 x하고 아니면 탄젠트 x가 그때 y 값이 얼마가 되는 그때 x를 구하려면 제일 기본이 뭐야? 상하함수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는 거야. 예쁘게 칸수를 맞춰갖고 하나, 둘, 셋, 넷 위에 최대값 1, 밑에 최소값 막 1. 얘는 2파이, 너는 파이. 그래서 상하함수 사인 값을 정확히 그린 거야. 0의 출발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는 예쁘게 그릴수록 비율을 맞출수록 더 잘 보여. 그러면 나는 뭘 구할 거냐면 2분의 1 높이가 2분의 1 되는 선을 그릴 거라고. 높이가 2분의 1 되게 선을 2분의 1이 되게 하는 그때의 x값. 이게 바로 내가 구할 거였어. 이게 바로 내가 구할 거였어. 이렇게. 높이가 아니면 y 값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y는 sin x랑 y는 2분의 1을 그리고 얘 그래프 그리고 y는 2분의 1 그리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게 저 식이었어. 이렇게. 그렇구나. 그럼 답은요. 180보다는 작게 나와야 되니까 저 두 답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답이네.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요 첫 번째는 셋 중에 하나 했어. 무조건 30도 아니면 60도 아니면 45도 셋 중에 하나야.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삼각비를 가지고 하면 되죠. 사인은 얼마가 2분의 1이야? 6분의 파이인 30도가 얘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죠. 먼 거리라 했죠. 먼 거리 찾기로 했죠. 뚱뚱뚱뚱 뚱구리 뚱뚱 찾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하이라이트 했죠. 요거 요 앞에 거 처음에 6분의 파이가 되는 요 길이를 뚱구리라고 명칭했잖아. 그래서 대칭을 이용해서 뚱구리가 어디 있는가를 찾는 거죠. 찾아갈게. 지금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는 2분의 파이 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여기가 뚱구리가 돼 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대칭됐고 요게 일로 가서 붙었겠네. 그건 저 뚱구리를 왜 찾아? 뚱구리의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요게 얼마야? 6분의 파이잖아. 여기 얼마라고? 6분의 파이잖아. 그럼 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를 간 거죠. 그럼 뭐라 그래? 6분의 5파이 150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안 만나네. 됐네. 이렇게 됐지? 한 번 더 시킨 거야. 근데 요 음수는 약간의 긴장을 타야 돼. 음수는 약간의 긴장을 타야 돼. 얘를 풀어볼게요. 이번에 음수까지 나오면 일단 상함수 똑같아. 그죠? 내가 보여준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 풀 거야. 얘는 상함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인함수 그리면 되죠. 초축은 똑같아. 사인함수. 그 다음에 이번에 높이값이 얼마야? 음수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때의 x값 두 개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세 번은 똑같이 화살표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니까 나의 답은 180보다 큰 두 개 값을 찾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180보다 큰 두 개 값이 나왔으니까 일단 예비 후보는 되는 거고. 근데 음수가 될 때는요, 꼭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왔지만 플러스 2분의 1의 그래프를 도움을 꼭 받아야 돼. 왜? 뚱구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수값을 오르면 무조건 부호 반대 양수값을 거야 돼. 그러면 요 값이 얼마야? 아까 왼쪽 차이점 6분의 파이 요 뚱구리를 찾아야 돼서 양수값을 들렸다는 거야. 그러면 뚱구리 좀 표기할게. 여기 뚱구리 맞지? 뚱구리 잘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요 점, 파이라는 점에 대해서 얘랑 얘가 대칭이니까 얘의 뚱구리가 일로 뚱구리 간단 말이야. 그리고 왠지 요 뚱구리하고 요 뚱구리가 같아 보이죠? 그럼 뚱구리 총 4개를 잘 찾았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뚱구리 하나 길이가 얼마야? 6분의 파이죠? 이제 답 찾으러 갈게. 파이에서, 요게 파이죠?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6분의 7파이가 나의 첫 번째 정답. 그 다음에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갖고 왼쪽으로 왔으니까 정답은요 6분의 11파이가 나의 정답. 정답은요 210도라든지 아니면 330도가 정답인데 파이로 내는 게 일반적이야. 파이로 이렇게. 요 풀이는 반드시 이렇게 저희가 머릿속으로 보이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96번 도전하자. 96번 도전하자. 나와라. 아이디는 몇 번에 나와요? 5번.
가자. 이거 칠판을 한번 채점해 볼게요. 코사인 x 그렸고요. 코사인 x 그렸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1은 루트 2가 1.4니까 0.5보다 좀 크다 작다 크다 0.7 정도 되는 값이죠. 조금 위로 올리시면 되겠네. 2분의 루트 2. 그럼 만나는 점은요. PC용 두 개가 나오네. 그럼 얘는 첫 번째 둥그리 길이가 얼마 나온다? 얘는 잘 생각하면 4분의 파이 45도가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요. 얘가 둥그리면 나도보다 둥그리다. 그러면 얘는 4분의 8파이에서 4분의 1파이 빼주면 되니까 얘는 4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4분의 1파이, 4분의 1파이, 4분의 7파이가 임대 정답이었고요. 이 모든의 합은 얼마? 2파이가 임대 정답이죠. 근데 요것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것 좀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특수각을 구하면 좋을 텐데 안 구해질 때가 있어. 그럼 요거를 그냥 알파라 할게요. 여기를 알파라 할게요. 여기를 몰라. 베타라 할게요. 그냥 베타라 할게. 됐죠? 그러면 잘 보면 이 상함수 그래프는 전부 다 이제 대칭성에 의해서 만들어져 갖고 내가 볼 땐 파이에 대해서도 얘가 대칭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파이선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굵게 칠해볼까? 지금 이렇게 내려온 요 파란색과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선이 또 이 빨간 선, x는 파이, 요 빨간 선, 요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 같거든요. 그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았다는 거를 주장을 하고 싶어요. 같았다는 거. 그러면 우리 길이가 같게 되는 이 가운데 점을 뭐라 그래? 중점이라고 그러거든? 중점? 그러면 중점 공식 우리는 안다 모른다? 안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두 개를 알파 베타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게 바로 원점이 나오는 거다. 중점 파이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2파이. 그래도 답이 나오는 거죠. 해의 합을 구할 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값이 다 4분의 파이, 4분의 7파이가 나왔으니까 굳이 이거를 생각 안 해도 당연히 답은 나오지. 그런데 얘가 모를 때, 얘가 몰랐을 때 그때는 이걸 사용해야지만 나온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미치. 얘가 12분의 1이 나왔어. 만약에. 이거 모르지. 이건 3분의 8도 아니고 6분의 8도 아니잖아. 그치? 그래도 답은 2파이 여전히 유지되겠죠. 왜? 살짝 그려볼게. 지금 되게 들어졌는데 살짝 넘어가려. 12분의 1이 한 요 정도 되겠다. 여기가 12분의 1. 그렇지? 그러면 만나는 점이 여기 생기네. 여기를 A라 할게. 요래 만나는 점이 여기 생기네. 여기 B라 그럴게.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또 어떻다? 같다. 그럼 중점이죠? 그러면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 얼마 나온 거야? 요 파이가 나온 거죠. 그래도 A 플러스 B는 2파이 변함은 없죠. 이렇게. 요거 조금 챙겨놓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테크닉이라서 그냥 이거는 좀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맡길게요. 그 다음에 요용으로 가자. 요건 풀면 진짜 찐 실력이야. 111번으로 갈게. 이번엔 111번. 111번. 일단 상관수 그래프 마지막 문제예요. 111번. 이거는 나름 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번에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수나 로그 쪽에도 이 문제가 있죠. 네, 정확한 정답.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이게 정답이에요. 안쪽으로 기억을 당했네. 그거에 당했네. 이거 보면 항상 지성이가 맨날 생각나는 것 같아. 지성이가
질문을 한두 번 계속 했던 문제라 기억나기를. 아까 카톡 보셨어요 저거? 응, 봤어요. 와서 물어보려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지 아니면 뭐 얼마나 어렵게 나왔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네, 단 3개 중에 우리반 시험지가 제일 어렵대요. 근데 약간 운이에요. 네. 뭐 일단 얘기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들어보세요. 선생님 뭐 어쨌든 뭐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굳이 그거를. 근데 괜찮아요 쌤. 수학은 시험이 더 못점이 더 커요. 굳이 그걸 뭐 더럽게 내서 굳이 이제 네. 진짜 들어보게 됐어요. 예쁜 숫자 개념을 아는 건데 예쁜 숫자를 내면 되지. 네. 한대. 얘 보면요 뭐 생각나는지 아까 해봤잖아. 얘는 치환이 일단 생각나야 돼요. sin x를 t라고 치환할 거고요. t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러면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p 더하기 3이 0 이상이에요 라고 하는데 얘가 뭐 항상 성립이죠. 항상 성립이죠. 그쵸? 그러면 항상 성립이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을 때 모든 실수 x나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붕 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려면 이거는 제한된 범위지. 이게 어떤 특정 범위에서만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서 뭐 하려 했어? 최소값 찾으랬잖아.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걔가 0 이상이면 나머지 애들도 다 0 이상이 돼. 이건 되게 중요 개념이죠. 심한 개념에서. 그러니까 범위가 없을 때 그냥 전범위 모든 t의 값에 대해서 아니면 모든 x 값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2차 함수가 붕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뭐 t로 치환했든 x로 치환했든 나의 t나 나의 x가 0보다 크거나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거나 뭐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어떤 특정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고 싶으면 제발 원소값을 찾으랬지 아무리 생각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최소값을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됐죠? 최소값 찾으러 가죠. 얘는 뭔벌? 앞벌 가운데서는 t값은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1도 하필이면 왼쪽에 있겠죠. 최소값 어디서 나와? t는 1일 때 나오시네. t는 1일 때 최소값 나오네. 1 대입하면 1마요 p 더하기 3. 조금 더 정리하면 p 마 2가 될 거고요. 걔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죠. 정답은요. 나의 p는 2 이상. 나의 p는 2 이상. 그래서 정답은요. 2번에. 지성이 기억나? 네. 이렇게 풀었어? 저렇게 풀려고 했는데 그 t의 값의 범위를 몰랐어요. t 값의 범위는 사인이나 코사인을 치환하면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무조건 기본 정체로 갖고 있어야죠.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이거 7탄 좀 마무리할게요. 현장에서 7탄 좀 마무리할게. 그러면 일단 몇 번이? 91번이야. 91번? 61번부터 80번까지. 이거 1타임에 마감할게요. 61번부터 80번까지. 요 20개 풀고 채점한 다음에 이상 없으면 그 친구는 그냥 자체적으로 1타임 종료시키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요 숙제를 보고하지는 않고 그냥 현장에서 다 마무리 쳐버릴게요. 남은 프린트들이 헷갈려갖고 지금 아직 조금 남은 것들은 현장에서 다 해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진도 클로징하고 하고 싶은 것들 하죠. 개별 풀이를 한다는 얘기는 모르는 친구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푸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4대) 공식이 다시 시작되죠.